이번 작품은 최연의 명얼음입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가담했던 최연이 쓴 가사입니다. 임금은 몽진,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길에 오르고 있었고요. 이러한 임금을 명월에 빗대어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국지정과 연군지정이 잘 드러나 있는 이 노래를 읽으며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 태도, 그리고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달아, 밝은 달아, 청천에 떴는 달아. 이 노래에서 달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달을 청자로 설정하고 점층적 표현을 통해서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얼굴은 언제 나왔으며 밝게 비추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인가? 달이 매우 밝게 빛나는 상황입니다. 서산에 해숨고 긴 밤이 침침한 때 청렴을 열어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일편 광희에 사방이 다 밝았다. 청렴은 여인이 쓰는 경대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울이 달린 미니 화장대 정도 되겠네요. 보경은 보배롭고 소중한 거울을 말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어두워졌을 때 경대를 열어놓고 거울을 닦아내니 한 줄기 밝은 달빛에 온 세상이 다 밝아졌습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밝은 달에 대한 예찬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여기서 거울은 임금의 선정이 백성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돕는 신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온가 서리가 온가. 하룻밤 사이에 눈이나 서리가 내린 것처럼 세상은 온통 달빛으로 빛납니다. 어이한 건곤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세상은 마치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처럼 아름답게 변하였죠. 동창이 채 발건을 수정염을 걸어놓고 화자는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 봉황곡을 연주해 봅니다. 소리마다 맑고 넓게 퍼져서 하늘에 아득히 퍼져가니 파사개수아의 옥토도 돌아본다. 달 속 개수나무 아래 있는 옥토끼도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은고 소리가 아름답고 소리에 담긴 화자의 마음, 즉 명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달에까지 전달됨을 이야기합니다. 유리로 만든 잔에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고자 하니 다정한 달도 잔 밑에 빛난다. 여기서 상하는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입니다. 결국 달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죠. 맑은 달빛을 머금으니 마음속 깊이 흘러서 넓고 넓은 가슴 속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달빛이 맑게 비치는 모습이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구절로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옷가슴 헤쳐내어 광안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아뢰려고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회맹하여 백무를 다 못 보니 상하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화자는 임금이 계신 궁궐을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술궂은 뜬구름이 와서 이를 가리고 있네요. 명월을 가리는 뜬구름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외적의 침입과 전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뜬구름은 달을 가리고 하늘과 땅은 캄캄해서 어떤 사물도 보이지 않으니
위아래 사방으로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달빛이 임금의 은덕을 상징하기에 달이 가려진 현실은 전란으로 인하여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않아 백성들이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멀리 보이는 산 봉우리 끝에 옛 빛이 비치는 듯 구름 사이로 잠깐 나왔더니 떼구름이 미쳐 날뛰어서 희미한 큰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오는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외적이 침입하여 임금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떼구름과 희미한 빛이 점점 아득해 온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문을 닫아놓고 뜰 가장자리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 여기서 매화는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정을 의미합니다. 추운 날에도 꽃을 피고 향기를 은은하고 멀리까지 품어내죠. 그 암향이 처량하고 근심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화자의 근심 걱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감정이입이 사용된 것입니다. 엉성이 짠 문발을 들이워 놓고 침실에 혼자 앉아서 황금가치를 조각한 거울을 닦아내어 벽 위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은 모르는구나. 여기서 금작경은 자신만 밝고 남을 비출 줄 모른다는 점에서 앞서 나왔던 보경처럼 똑같이 거울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의미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선정이 백성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신하로서 비판의 대상이죠. 단단 환선으로 긴 바람 붙여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기원 녹죽으로 일천장 비를 메어 저 구름 다 쓸고자 화자는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로 긴 바람을 붙여내어 이 구름을 다 걷어내고 싶습니다. 혹은 푸른 대나무로 천길의 비를 만들어 저 구름을 다 쓸어버리고 싶네요. 부정적인 상황과 그렇게 많은 존재들을 모두 극복하고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란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우국 충정이 드러납니다. 장공은 만리오 이 몸은 진토이니 맹세한 인의 뜻이 생각해보니 허사로다. 하지만 먼 하늘은 만리 밖에 있고 내 몸은 먼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맹세한 이 뜻이 생각해보니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자각하자 구름을 쓸어내지 못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함에 화자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뜩이나 근심이 많은데 긴 밤은 어찌 지낼겠습니까? 화자는 뒤척이며 잠 못 이뤄서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상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영허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려. 달이 차면 기울고 초목이 자라면 언젠가는 쓰러지는 것처럼 만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입니다. 천지도 무궁하니 구름이 변화한들 그 본래의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이야 들떠서 기운을 자랑하지만 곧 힘을 잃고 쇠하는 때가 오겠지요.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가고 본래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명월 볼 날을 기다리노라. 단심, 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켜서 밝은 달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리겠노라고. 화자는 태평성대에 다시 볼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밝은 달을 구름이 가리고 있지만 이를 부채와 피로 걷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희망을 바탕으로 임금과 나라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명월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리고 있죠. 태평성대를 다시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시, 여기까지 최연의 명월음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